상승의 흐름이 시작된 옥토버에서 비트코인은 평균적으로 10월 6일 이후 상승을 시작하여 세 가지의 가설에 따라 정점을 형성할 것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스트래티지가 짧은 기간 안에 폭발적으로 상승할 18가지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번 사이클 탑 시점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만 보실 분들은 앞부분을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간략한 시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는 가장 기본적인 상승의 근거입니다. 비트코인과 스트래티지는 글로벌 유동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최근 글로벌 M2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국 통화 공급의 합산치가 최근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며 전반적인 위험 자산에 대한 가용 자금을 증가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M2도 연중 재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금융권 대출과 시장 유동성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유동성 확대 추세는 먼저 금과 나스닥 같은 자산에 흘러들어갔고, 이제 이보다 더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에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금 차트를 오프셋할 경우 금과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현재 금값의 엄청난 상승은 추후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 비트코인의 대상승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값의 상승 추세에서 일정일 정도 지연할 경우 비트코인의 상승 주기와 일치하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서 볼 때 현재 금값이 우상향하여 최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시 이러한 경로를 따라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달러의 상대적 약세, 금리 인하 기대는 실질 금리를 낮추어 태체 자산인 금과 비트코인 등의 수요를 촉진했고, 이는 위험 자산 선호 전환에 거시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저금리 완화 기대와 실제로 금리 인하가 병행되면서 실질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고, 이는 희소성 기반 자산에 대한 상대적 매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금리 기준은 앞서 언급한 유동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금리 인하기에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은 금리 인하 직후에는 조정이나 횡보하였으나 결국 중개 시계열 자료로 볼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역사적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과거 데이터에서 확인되는 계절성, 특히 10월의 강한 퍼포먼스, 소위 옥토버 현상은 투자자 심리 수급에 계절적 왜곡을 만들어 단기적 강세 전개를 도운 전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평균적인 10월의 강세 측면만 아니라 이러한 기대 심리는 미래의 투자자들이 가격이 오를 거라는 예상을 하게 만들고, 이를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매수하거나 상승기에 추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증가하게 만들어 사람들의 투자 수요를 기대만으로도 증가시키고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학적으로도 기대 심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며, 따라서 향후 10월은 상승의 흐름이 진행될 경우 시장에 많은 잠재 투자자들이 참여할 여지가 커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의 증가로 비트코인 물량의 감소입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에 속한 기업들의 보유량 증가는 시장 유통 물량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 CEP와 같은 상장사뿐 아니라 최근에는 중소중견기업, 심지어 일부 국가의 국부펀드 성격기관까지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편입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줄어들었고, 이는 공급을 제한하는 동시에 수요는 점차 확대되는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즉, 기업들의 매집과 장기 보유가 누적될수록 개인 투자자나 단기 투기 세력이 움직일 수 있는 자유 유통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압력이 강화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스팟 비트코인 ETF의 등장과 자금 유입은 접근성 규제적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하면서 장기적 수요 기반을 견고히 했고 채도권 자금 유입의 현실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스팟 ETF의 도입은 기관 연기금 등의 포트폴리오 내 편입을 촉진했고, 이는 조용한 누적 수요를 생성하여 가격 상승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또한 이번 상승 장내에서 이러한 수요가 오래된 고래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면서 비트코인의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가격을 지지해주는 완충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옵션 선물 등 파생상품 시장의 유동성 엣지 수단이 성숙하면서 대형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관 참여가 촉진되었습니다. 또한 심리적 사회적 요인으로서 유명 애널리스트 리서처의 낙관적 전망은 투자자 기대를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톰리는 2025년 내 25만 달러 달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장기적으로 100만 달러 달성을 전망하는 등 공격적 목표를 제시하여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지표를 통한 상승 근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데이즈 디스트로이드, 즉 CDD는 비트코인 한 개가 1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보관된 시간이 코인 이동으로 코인데이가 소멸되는 개념입니다. 즉, 오래 보관된 비트코인이 움직일 때 CDD가 급격히 커지고, CDD가 높아지면 휴면 자산이 깨어났다는 의미로 이익 실현 가능성 증가하고, CDD가 낮으면
대부분의 비트코인이 짧은 기간 안에만 거래되고 있기에 장기 보유자들이 여전히 홀딩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특정 시점에 CDD가 치솟을 경우 고래나 장기 보유자가 거래소로 보내 매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CDD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할 의사가 매우 낮으며 여전히 이를 홀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장기 보유자들은 단기적으로도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는 현재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압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축적 주소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손바뀜 현상과 더불어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향후 상승장에서의 견고한 지지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ETF 순일 출입 흐름도 최근의 조정장에서 순일 출입이 급격히 늘어났다가 9월 마지막 주 반등 구간에서 급격히 줄어들면서 상승장에서의 순유입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9월 25일과 26일 양일간의 순유출세가 29일로 들어서면서 그간의 유출세를 되돌릴 만큼 강력한 유입세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가격 상승의 흐름을 주도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30일 역시 계속해서 순유입이 이어지면서 10월 상승장을 준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P&L 지수를 살펴보더라도 과거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차 반감기에서의 흐름과 유사한 모습으로 현재 상승의 추세로 전환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추후 P&L 지수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올 경우 확실한 상승 추세로 진입했음을 확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MVRVG 스코어를 살펴보더라도 유사한 구간에서 해당 구간은 상승을 준비하는 구간에 해당하며 이 역시 3차 반감기에서 큰 폭의 상승을 앞둔 P&L 인덱스와 동일한 구간에서의 흐름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보더라도 역시 아직 사이클 탑까지는 많은 여력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클 탑을 정확히 예측했던 파이사이클 탑 모델 역시 2024년 한 차례 이동 평균선의 수렴을 만들어 3차 사이클과 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구간에서 유사한 구간을 만든 후 다시 하락하여 이동 평균선과의 간극을 넓힌 후 이후 3차 사이클에서는 비트코인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동 평균선의 상승이 이루어져 파란색 화살표에서 파이사이클의 탑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10월 10일부터 넓어진 파이사이클의 지수가 수렴하여 파이사이클 탑을 형성하는 데까지 총 6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번 사이클 역시 10월 초부터 상승을 시작한다면 비트코인의 사이클 탑이 내년까지로 넘어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심리 측면에서 공포 탐욕 지수는 공포에서 최근 중립 수준으로 파악되어 단기 과도한 공포가 해소되었고 추가적 낙관 전환 시 강한 상승 압력이 발생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적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또 다른 근거로 제가 과거 데이터에서도 말씀드렸던 RSI 데이터입니다. 최근 MSTR은 과매도 단계에 도달하였고 이는 과거 데이터에서 말씀드렸듯 예외 없이 강한 반등과 함께 강력한 상승을 동반하여 왔습니다. 또한 현재 비트코인과 글로벌 M2의 격이 벌어졌고 이는 곧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을 암시하는 데이터에게 비트코인 상승 시의 스트래티지의 상승이 예상되는 근거입니다. 또한 차트상으로 볼린저 밴드가 좁아진 이후 반등 추세가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가 확장되고 있고 망치형 캔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역시 상승이 임박했으며 매수 수요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거래량이 상승하는 모습과 더불어 연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은 기관이나 세력의 매집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며 이제 상승의 흐름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거로 초단기 이평선이 상승하면서 골든크로스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추세로 5일선이 41선을 돌파할 경우 과거 3차 반감기와 작년 11월의 폭발적 상승기의 상승 추세와 유사한 흐름으로 상승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동성 확대, 금 등 선행자산 랠리, 계절적 요인, 온체인 지표의 긍정적 전환, ETF 제도권 자금 유입, 장기 보유자의 보유 성향 강화, 기술적 지표의 개선, 스트래티지와 같은 기업의 지속적 매수 및 자본구조 활용, 그리고 톰 리와 같은 주류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전망 등 18개의 근거가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비트코인과 스트래티지가 향후 상승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의 최고점을 반감기 시점과는 별개로 단순히 계절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11월에서 12월까지의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이번 고점 역시 연말에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첫점에서 고점까지의 일자로 계산해 볼 경우 1차 사이클의 경우 초창기로 제외하고 2차와 3차 사이클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면 반감기 이후 저점에서 고점까지 1062일, 1068일이 걸렸고 이를 계산해 보면 2025년 10월 말경이 될 것이지만 현재 파이사이클 탑 지표에 따라서 10월 초부터 상승이 시작되어 지난 사이클과 유사한 흐름으로 간다고 할 경우에는 올해 말 혹은 내년 초까지 사이클이 이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파이사이클 탑 지표의 경우 현재까지 정확히 고점을 예측한 지표로서
지표의 신뢰성은 높은 편이므로 이 역시 하나의 시나리오로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배제하지 않고 상승장이 올 경우 이에 대비하는 매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리해보면 10월 말경에 사이클의 최고점이 도래할 경우의 수 한 가지, 그리고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사이클의 최고점이 올 경우로 두 가지 시나리오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분명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추석을 전후로 하여 급격한 상승이 지속된다면 MVRVG 스코어 등 온체인 지표 등을 주시하면서 제가 공유드렸던 매도 계획의 지표들을 정밀히 분석한 후 이에 적합한 매도 계획으로 변경한 후 재공유할 예정입니다. 후자의 경우 상승 후 짧은 조정 패턴을 반복하면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10월 말 이후로도 상승이 계속된다면 후자의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추어 매도 계획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번 사이클의 경우 기관의 본격적인 매입과 ETF의 영향 확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 약화가 사이클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변화가 분명히 반영될 것이고,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과 같이 극심한 패닉셀이나 포모 추격 매수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하락장에서도 다른 양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이클 이후부터 하락장은 역시 올 것이라 생각하지만 과거와 같은 극심한 폭락장은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또한 상승의 흐름 역시 다소 길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간단한 시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1만 6,300달러까지 상승하며 9월 20일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금이 온스당 3,871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트레이더들은 비트코인이 금의 상승세를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 밤 11만 4,842달러를 기록하며 트레이더들의 가격 전망을 고무시켰습니다. 한국의 대부분 트레이더들이 단기에 엄청난 하락으로 99K나 100K까지의 하락 후 상승하는 그림을 보는 것과 달리 해외의 분석가들은 약 조정 이후 상승 지속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기 트레이더 카스아베는 X 최신 게시물에서 일간 시간대의 상대 강도 지수를 언급하며 비트코인이 현재 숨겨진 강세 다이버전스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11만 5천 달러 수준의 중요한 저항선에 접근하고 있으며 이를 되찾으면 돌파를 확인할 것이라며 주목하라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트레이더이자 애널리스트, 기업가인 미카엘 판더 포페도 약간의 되돌림 이후 상승 지속을 전망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중요한 저항 구간을 돌파했으며 엄청난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주말 시카고 상품 거래소 그룹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갭이 11만 달러에서 잠재적 하락 목표가를 만들었지만 주요 화제는 금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금대 달러 환율이 온스당 3,871달러로 또 다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두 자산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인지도가 높은 트레이더 멀리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금의 시나리오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이 사상 최고치로 진입하기 전 급락했고 비트코인도 같은 횡보세와 같은 함정을 보이고 있다며 돌파는 코딩돼 있고 다음 정거장은 가격 발견 모드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이자 기업가인 테드 필로우스는 비트코인 대 달러 환율이 단순히 특징적인 지연을 두고 금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그 지연을 8주로 계산했습니다. 필로우스는 현재 금이 신고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다음에 신고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4분기가 비트코인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트레이더 단 크립토 트레이드는 비트코인이 금을 따라잡기는 시간 문제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는 사이클 전반에 걸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금과 주식 대비 짧은 대규모 초과성과 기간과 긴 횡보 통합 기간을 보였지만 결국 시장은 항상 따라잡고 그 이상을 달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기업 스트래티지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증가에 따른 채굴 인센티브 상승과 담보자산 가치 확대라는 흐름에 올라타며 투자 매력이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30일 유안타 증권의 황병준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스트래티지는 9월 20일 기준 63만 9,835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해 유통량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수익률 26%로 S&P 500을 14%포인트 상회했다고 밝혔습니다.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 시장 성장과 맞물려 담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황 연구원은 비트코인 토큰 경제학의 특수성에 주목했습니다. 시가총액 2위 토큰인 이더리움이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성장 여부에 따라 가치가 크게 좌우되는 것과 달리 비트코인은 보유자 수와 레거시 담보자산으로서의 위상에 따라 수요가 확대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 경쟁 심화와 같은 개별 생태계 리스크에서 자유롭고 사실상 시장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성 자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현재 디파이 시장을 견인하는 핵심 요인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증가입니다. 황 연구원은 스테이블 코인 공급 확대는 채굴 인센티브를 자극해 비트코인 가치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익 규모 대비 토큰 시가총액 비율과 보유 계정 수 지표 모두 비트코인이 담보자산으로 가장 신뢰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비트코인의 PF 레이시오는 12,967.4로 주요 네이티브 토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주가 변동성 요인으로는 자본 조달 전략이 꼽힙니다.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매입 재원을 위해 포통주 발행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희석 부담을 야기할 수 있어서입니다. 다만 황 연구원은 스트래티지는 우선주 기반 자본 구조를 병행해 포통주 발행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전략적으로 포통주 발행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엠나브가 1.44배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저가 매수를 통한 레버리지 효과 확대의 기회로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영상의 더보기란에 첨부하였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트래티지가 바닥에서 반등은 시작했으나 아직 본격적인 상승의 움직임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 구간으로 돌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하시겠지만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보통 금리나 직후 바로 비트코인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적어도 10월 8일 전후까지는 기다리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오프셋을 적용한 글로벌 M2 곡선에서도 또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도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선행하는 금 가격 역시 향후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가격을 보면 힘들고 지루하고 올 것 같지 않은 상승도 추석이 지나고 나면 어느덧 우리 앞에 성큼 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추석은 하루하루 차트를 보는 것보다 긴 연휴인 만큼 근교에서 가족들과 지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다들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한 이슈가 있다면 중간에 긴급 영상이나 멤버십 게시판 등을 통해 만나 뵙도록 하고 별일이 없다면 추석 연휴 이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긴 명절 연휴 리프레시 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빨리 깨우쳤을 뿐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과로 증명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